자, 어디 이제 오늘 지구 단위 계획 나와 있죠? 자,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간단히 이제 먼저 적어드리면 우리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먼저 기본 순서를 먼저 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의미는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요놈들은 여러분 뭘로 결정하는 것들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네,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제가 먼저 잡아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 구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일단 요 순서 문제를 먼저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통의 경우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나오면 구역 지정이 먼저일까요? 계획 수립이 먼저일까요? 그죠? 항상 입력 계획이 먼저야. 선 계획. 그 다음에 후 구역 지정이야. 알겠죠? 우리 공급에 나오는 계획하고 구역이 나오면 보통은 뭐가 먼저라고요? 계획이 먼저야.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자, 나중에 우리 개발 사업 공부하겠지만 개발 사업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정비 사업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이게 뭐가 먼저라고요? 계획이 먼저야. 근데 요 놈은 뭐가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 차이점 먼저 잡아두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구 단위는 구역 지정이 먼저고 계획 수립이 나중에 합니다. 알겠죠? 보통하고 좀 다르죠? 그 점을 먼저 인지하시라고요. 자, 보통의 경우는 뭐라고요? 계획이 먼저, 선 계획 후 구역 지정이야. 이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근데 지구 단위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꼭 놓치면 안 되고요. 알겠죠? 지구 단위 계획도 관리계획 일종입니다. 그럼 자, 이 구역은 어디에 지정할 거냐 문제인데, 자, 여러분, 아마 지난번 용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역을 지정하는,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개발이 되는 데일까요? 개발이 안 되는 데일까요?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곧 이 말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우리 그린벨트, 알죠?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이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돼.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죠? 개발도 안 되는데 무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는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 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게 포인트죠. 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 순간 요 지역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 개발되는 거죠. 알겠죠? 개발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의미를 기억하세요. 자, 개발이 된다고 볼 때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어떤 문제 발생한다고요? 난개발 될 수밖에 없어. 그죠? 연달비 개발용 해제된 지역이면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다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선점하려고 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규제 없이 아무렇게 하면 얼른 가서 건축물 지어. 나는 뭐 2층 지었어. 단독주택을. 근데 옆에 공장을 막 10층짜리 짓고 난리가 아니야. 규제가 없으면 이런 일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난개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난개발될 확률이 거의 100%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지역, 여기 전부 또는 일부거든? 알겠죠? 이 대상 지역 전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대해서 뭘 지정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구역 지정은 뭘 한다고요? 관리기구로 결정이 돼야 돼.
이쪽에 관리계획 절차 밟아서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A라는 시에서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되는 것이에요. 자, 구역이 지정되면 뭘 세운다고? 계획을 세워. 자, 계획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다? 개발되는 데인데 개발을 난개발하지 말고 계획대로 개발하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말 그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알겠습니까?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풀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개발이 현재 되는 지역이야. 개발되는 지역이야. 근데 규제가 없으면 뭐 된다? 난개발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뭘 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뭘 수립한다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해 보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구역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예요. 관리한다는 말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 취지가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순서는 이렇게 가겠죠?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곳은 개발이 되는 데라고요? 개발이 안 되는 데라고? 개발되는 지역이야.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지정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개발 안 되는 데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개발이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냥 방치해버리면 뭐 된다고? 난개발돼.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죠.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구역이나 계획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 결정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절차를 다 밟아서 결정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따라갈게요. 요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이 되겠죠. 단지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개발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요 지역은 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는 요 지역은 규제가 강화될까요? 규제가 완화될까요? 그렇지. 강화가 되면 개발 못하게 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즉 우리 규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다. 알겠습니까? 꼭 따라가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는데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행위 제한을 강화시켜버리면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죠? 다시 말하면 자, 취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라. 알겠죠? 그런 취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제 취지 잡았어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개발을 하되 어떻게 하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되니까. 알겠습니까? 꼭 그 점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야. 그 취지를 놓쳐버리면 간단한 지문들 틀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취지를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올 때가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딱 4가지 테마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본 수업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또 찾고 제가 어차피 수업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때마다 출제 포인트 잡아드릴 것이고 어느 게 포인트고 알겠죠? 어느 건 출제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도 항상 제가 언급할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들어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은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알겠죠?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건너뛸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잡아두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온다면 4가지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은 요놈만 가지고 단일 문제를 나온 적도 있고 종합에서 나올 때는 지문으로 꼭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역의 지정 문제를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지정할 거냐 문제인데 아마 여기서도 포인트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되는 경우 우리가 의무적 지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또 지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뭐 자료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처음에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뭐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이 말 가지고 꼭 어떤 분들은 말장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장난이 아니고 법적인 효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법에서 하여한다고 나왔으면 안 하면 그게 불법이야, 불법. 알겠죠?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갈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는. 하여야 되는 것은 안 해버리면 불법이야, 불법. 됐나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안 했다더라도 불법이다, 아니다? 그게 불법은 아니야. 알겠죠? 판단의 타당성 문제에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부당한 것은 불법은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안 했다는 것은 교도소 갈 일은 없어. 간단히 말하면. 근데 해야 되는 걸 안 해버리면 교도소 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기속조항, 할 수 있는 걸 재량이라고 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여야 한다. 즉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적이죠. 임의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구별해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나오면 항상 수로를 봐야 돼. 수로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쓰면 틀렸어. 알겠죠? 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 틀렸어. 어느 파트에 해당되는가를 정리하는 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이 한 테마를 차지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우리 내용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포함할 수 있는 게 있어. 해야 되는 것은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할 수 있는 것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알겠죠? 이 테마를 정리할 겁니다. 오늘 자료는 이건 안 넣어놨어요. 다음에 보충하려고. 알겠습니까? 일단 이것도 한 테마를 차지할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정리할 것은 아까 얘기했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그 지역은 우리 행위제한이 뭐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규제. 우리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겠죠? 이 규제받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은 행위제한이 강화된다, 완화된다. 완화. 그래서 강화라 그러면 딱 틀렸어요. 지문이. 알겠죠? 완화됩니다. 근데 완화는 무엇을 완화하는데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완화해 줄 거냐. 알겠죠? 행위제한의 완화 내용을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아마 오늘 자료는 간단하게 몇 개만 정리해 놨어요. 알겠죠? 대신 이제 나중에는 보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행위제한 완화, 어떤 걸 완화시킬 거냐. 여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실효 규정입니다. 자, 실효란 말이 뭐죠?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효는 여러분 간단해. 오늘 자료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자료 아마 요놈하고 요놈만 간단하게 정리해놨어요. 알겠죠? 나중에 보충하세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는 정리하시되 요 두 가지는 나중에 보충할 건데요. 자, 실효는 간단하니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뭘 수립하라고? 계획을 수립해. 언제까지? 그죠? 법에는 다 규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도 법은 미비합니다. 법에서 모든 사안을 다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이 언제까지 될 거냐는 규정은 있어야 돼. 막연하게 놔둬버리면 구역 지정으로서 10년, 20년 방치해버리면 뭐야? 의미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이 있어요. 자, 보시면 돼. 간단해. 자, 우리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계획 수립은 3년 이내 수립해야 돼. 알겠죠? 3년 이내.
어차피 나중에 보충할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거니까 자,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3년 이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3년이 되도록 계획 수립을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3년 되는 날 다음 날 구역 지정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알겠죠? 우리 구역 지정에는 관리계획 결정 요력이 실효가 되거든.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없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몇 년 이내 계획 수립하라고? 3년. 만약에 수립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사라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게 뭐죠? 3년. 실효 규정은 바로 그거고요. 자, 또 하나 있다면 이제 3년하고 5년이거든요. 자, 우리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공사 착수입니다. 우리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죠? 근데 공사 착수를 언제까지 할 거냐 문제입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약간 더 보충적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만은 이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만 실효 대상이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추가할 것이니까 일단 저 숫자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계획 수립하고 나서 공사 착수는 몇 년이나 할 거냐? 이건 5년입니다. 알겠죠? 자, 5년 이내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어쩐다? 5년 된 날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은 실효가 됩니다.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지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요 실효는 여러분 일단은 나중에 또 약간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자, 실효는 일단 어떻게 얘기하라고? 3년하고 5년 그 전부 다 다음 날. 알겠습니까? 실효는 갖다 끝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요 정도 3년 5년 정도는 기억하세요. 다음 날하고.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은 몇 년 이내 수립하라고? 3년.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 요 놈이 사라져. 알겠죠? 또 이제 계획 수립하고 나서 공사 착수는 몇 년이 하라고? 5년. 안 하면 역시 5년 된 다음 날 계획 자체가 사라져. 됐습니까? 3년 5년이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오늘 포인트는 요 놈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알겠죠? 포인트 일단 정리하시고 완화 내용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라도 보시란 의미입니다. 자, 오늘 자료 보고 있나요? 자, 1페이지 나오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보인가요? 보이죠? 자, 일단 요령입니다. 요령은 일단 이 테마는 하여야 한다만 암기하세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의무적 지정 있죠? 이것만 외우시면 돼. 그죠? 그러면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이겠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나중에 기본 수업 하겠지만은 19가지가 쭉 나와. 그러다 못 외워. 할 수 있는 걸 외우지 마시고 뭔만 외우라고요? 하여야 한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 그러면 여기 하여야 한다에 없는 것은 다 뭘로 찍으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째 정리할 거.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이것을 지정해야 되는 경우. 자, 의무적 지정입니다. 알겠죠?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정리했으니까 쓸 건 없어요. 다 그대로 보시면서 하세요. 자, 보시면 자,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 두 가지. 대신 요거 집중해서 보세요. 좀 이따 무작위로 지금 문제 나갈 겁니다. 알겠죠? 딱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요놈 빼고는 여기 빼고는 전부 다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야. 됐죠? 여기 써진 것 말고는 전부 다 뭐로 가라고? 지정할 수 있다. 먼저 그것부터 잡아놓으세요. 그럼 지정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뭐 나오죠? 정비구역 또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경과됐어요? 10년 경과된 지역. 자, 여기 편하게 여러분 이렇게 정택 10년 하고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알죠? 정택이 10년. 자, 정택 10년. 딱 정리해 놓으셔요. 자, 정택 10년 해놓고 정택이 누군지 모르면 안 돼. 정이 뭐예요? 정비구역. 택은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정택이 10년은 하여야 한다. 딱 써놓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이따 이제 볼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공통 분모가 일단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알죠? 30만 제곱미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또 한 가지는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시공 해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아직 공부 안 했죠?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도 우리 개발제한구역처럼 여기는 개발이 되는 데다 개발이 안 되는 데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개발이 되는 데다 개발이 안 되는 데다. 개발이 안 되는 데야. 알겠죠? 안 되는데 해제가 됐잖아. 해제가 되면 개발되겠죠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해제가 되면 이제 개발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해제된 지역이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돼? 30만 이상이 돼야만 지정을 해야 한다야. 됐나요? 30만이 안 넘으면 안 돼요 가는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아니면 다 뭐로 가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됐는데 면적이 30만이 안 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 그 입력하시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공원입니다. 공원도 개발이 안 되는 데잖아. 공원이 개발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공원이 해제가 되면 개발되죠. 그죠? 해제된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30만이 안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 됐죠? 지정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30만 넘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 편하게 30만 이상 시공 해제. 됐어요? 하나 외우시고. 자, 또 한 가지. 자, 30만 이상인데 녹지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녹지 지역이면 개발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아무래도 개발이 잘 안 되는 데죠? 녹지가 뭘로 바뀐다? 주거적으로 바뀌든 또 상업적으로 바뀌든 또 공업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용도적이 변경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녹지가 주상공으로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 바뀌면 이 지역은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녹지가 개발 안 되는데 바뀌었잖아. 바뀌면 개발되는 거죠? 근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30만이 안 넘으면 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것 암기를 좀 하세요.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은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정택 10년. 또 30만 이상 묶어야 되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30만 이상인데 시공 해제. 30만 이상인데 녹이 주상공으로 바뀌는데. 알겠죠?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오케이. 해야 한다. 그럼 여기 빼고는 다 뭘로 가라고? 할 수 있다. 정리됐나요? 확실히? 확인.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자,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볼까요? 자, 우리 요 지역이네. 우리 A라는 시에서 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죠. 해제가 됐어요. 해제는데, 자, 여기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입니다. 알겠죠? 자, 개발용 해제되는데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뭐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다시 개발제한구역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어디 나왔어요? 계자가 어디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이한다고 나옵니까? 제가 이것만 하이한다고 지금 몇 번을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 없는 것은 다 뭐로 가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알았다 하면서 바로 가니까 다 아무도 몰라. 이게 뭐냐고. 없잖아. 다시. 자, 여러분. 지정해야 되는 것은 정택 10년 또 30만 이상인데 시가 조정구역 공원 해제 또 30만 이상인데
녹지가 주거나 상업, 공업으로 바뀌는 지역. 여기만 뭐라고? 오케이. 다시 물어볼게요. 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됐죠? 40만입니다.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싹 바뀌네, 이제. 그럼 또, 어디? 자, 보세요. 자, 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근데, 자, 사업이 완료되고, 자, 자,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개발구역인데 개발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10년 경과됐어요. 자,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응? 오, 됐어. 그죠? 자, 우리 개발구역이 없죠? 정비구역은 나오고 택지개발지구는 나오지만 개발구역은 없잖아. 없으면 뭘로 가라고? 할 수 있다. 자, 지금 볼 때 다 기출된 것들이에요. 좀 잘 보세요.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예, 개발, 잘 나오는 것들, 이게 뻔한 것들, 이게 좀 지나면 그냥 뻔한 거야, 뻔한 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딱 할 수 있는 거야. 알죠? 이거 써놓고, 하야 한다면 틀렸겠죠? 그잖아. 이건 하야 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마지막 수로를 봐야 돼, 수로를. 하야 한다고 써졌느냐, 할 수 있다고 써졌느냐. 알겠습니까?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볼까요? 자, 요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면 요 지역은 개발이 되는 데라고 안 되는 데라고? 안 돼. 근데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해제가 되면 개발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시가 조정구역 해제됐어요.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지, 할 수 있다야. 해야 되려면 그렇지, 30만 이상이 붙어야 돼. 알겠죠? 30만 이상이 안 붙으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이. 자, 요 지역이 녹지 지역입니다. 근데 요 지역이 상업적으로 변경됐어. 의미는 다 똑같죠, 여러분들. 녹지는 개발이 안 되지만 이게 변경이 되면 개발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방치하면 난개발 되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면 그때 하여야 한다고. 이게 안 나오면 할 수 있고, 30만 이상이 나오면 하여야 하고, 안 나오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건 두 개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자, 이게 이제 공원입니다. 공원이야, 공원. 예, 공원 이 상태에서는 개발이 안 되겠죠? 근데 공원이 해제가 됐어. 이 말은 이제 공원이 아니란 이야기죠? 아니야. 그럼 이제 개발 되겠죠? 그럼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면적이 30만 넘는다 나오면 해야 한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기초적인 기출지문들 다 정리했어요. 알겠죠? 개발지역 잘 나오고 개발구역 잘 나옵니다. 알겠죠? 또 이렇게도 잘 나와. 이 상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려면 30만 넘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자, 만약에 요 지역이 우리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영도지구. 개발지구 잘 볼까? 다 해볼까요? 방제지구로 할까요? 방제지구는 들어봤죠? 지난번에 방제지구입니다. 알겠죠? 이 방제지구. 그럼 이 방제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응? 그래. 여기 없는 건 다 뭐로 가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거기 아마 여러분들 용도지구는 그거 이제 빼놨습니다만 나중에 봅니다. 용도지구 같은 것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도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라스트. 이것만 이제 풀치면 합격. 자, 요 지역이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알겠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근데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면적이 40만 제곱미터입니다. 알겠죠?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에요. 공원구역. 해제가 됐죠? 자, 도시 자연 공원구역 개발이 안 되지만 해제가 되면 개발되겠죠? 자, 면적이 얼마라고? 40만. 자,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대답 안 하신 분들 뭐예요, 얼른?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골라, 50%. 할 수 있다. 그래요? 확신이 듭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 자연 공원구역에서 공원하고 틀려요. 알겠습니까? 같이 공원자 들어갔다 해서 또 반드시 넘어갈 줄 알아. 자, 차이점 뭐죠? 여러분, 공원은 뭐예요? 공원은? 공원 성격이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배웠어. 공원은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중에 어디 들어가? 광장이나 공원, 유원지, 공공공지 기억나요? 그 어느 시설이야? 기반시설 중에? 공간시설. 알겠죠? 공원은 그냥 시설이야, 시설. 됐나요? 자,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것도 배웠어. 용도구역, 용도경, 개, 도, 시, 수, 입 기억나죠? 용도구역이야. 도시자연공원은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똑같이 용도구역입니다. 이건 시설에 불과하고 여기는 구역이야, 구역. 용도구역입니다. 굳이 말하면 규모가 어디가 더 클까요? 굳이 용도구역이 더 넓겠지. 여기 시설 하나보다는. 공원은 그냥 시설이다니까. 그림도 보면 조그맣고 얘는 더 크게 그렸잖아. 알겠습니까? 용도구역이야. 그럼 여기서 해제되는 것은 공원이 해제되는 거지 도시자연공원이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까 공원이라고 썼잖아.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40만이라 하더라도 이건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공원이 해제돼 가지고 30만이 넘을 때 해야 되는 거고, 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공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만 소화를 해도 지정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지만 해야 되는 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딱 이것만 외우시면 돼. 간단하잖아. 알겠죠? 너무 아주 기본 수업은 알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19가지가 나와. 다 못 외워. 외울 필요도 없어. 알겠죠? 외우지 마시고 해야 되는 것만 외워놓으세요. 됐나요? 자, 마지막 정리. 자,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뭐뭐 했다고요? 정택 10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이야. 줄여서 외울 때는 정택 10년. 개발구역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개발구역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요 두 개는 전부 다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일 때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만. 자, 30만 이상인데 시공 해제. 시가와 조정구역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된 겁니다.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해야 한다. 됐죠? 자, 또 한 가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그때는 해야 한다. 알겠죠? 나머지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다 뭐로 가라고? 지정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딱 정리하시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보통 여러분들 거기 밑에 써놨죠?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도시지역 등에서 지정되는 게 보통이지만, 보통이라고 했어요.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게 보통이지만, 자, 이거. 자, 도시지역 외지역입니다. 자, 도시지역 외지역은 여러분 어디 말하죠? 얼른 나와. 간농자가 나와야지. 도시적 외적이 어디예요? 간농자. 알겠죠? 물론 그 중에서 딱 3군데만 나와요. 그건 나중에 보충할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도시적 외적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지정, 자, 3가지. 지정을 못한다, 지정을 한다. 지정을 할 때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틀렸죠, 우선? 지정 못하는 게 지정합니다. 지정한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도의적, 외적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 가능.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 단일 지문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정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정된다. OX. X. 도시적 외적에도 가능합니다. 물론 외적은 이제 다 관농자지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개발진흥지구 계획까지 대체는 용도지구 나오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적 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하나 봐두시고. 자, 두 번째. 일단 욕심내지 말고 이거부터 정리하세요. 그 다음 추가하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봐도 도시적 외적에도 지정할 수 있다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고 어느 적에 지정할 건 나중에 추가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그 정도 봐두시고. 자, 두 번째. 자, 계획의 내용은 일단 무시하고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행위 제한 완화 파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이 되는 지역이니까 행위 제한을 강화하면 안 되겠죠? 개발하게 하는 거니까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그냥 개발해라, 계획적으로 해라. 그지 항상 그 의미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완화된다. 풀어줘야지 개발되는 거죠. 풀어줘야지. 알겠습니까? 보시고. 그럼 일반적으로 행위 제한은 여러분 대표적인 두 가지 알겠죠? 건축 제한하고 건폐 용적률 제한. 이것 말고도 뭐 높이 기타 등등이 있어요. 네, 핵심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축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 건용 제한, 또 높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좀 많아요, 여러분. 자, 많은데 일단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정리하는 것보다 일단 이번 차제는 기억해 놓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면 더 나중에 살 붙이는 건 그 다음에 붙이시고. 자, 일단 도시적이든 도시적 외적이든 도시적 외적이든 여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건폐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둘 다 똑같아. 도시나 도시적 외적이나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150% 이내까지. 150% 초과하면 안 돼. 그죠? 용적률은 얼마? 200%. 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니까 완화할 수 있다.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 넘어가면 안 돼. 용적률은 200.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큰일 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건폐율 처음에 배웠죠? 건폐율이 뭐라겠죠? 자, 우리 말로 하면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자, 글로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했잖아요. 용적률은 자, 우리 용적률 말로 하면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 자, 우리 글로 보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항상 우리가 말로 이해하는 것하고 글로 보는 것 같이 항상 보세요.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건폐율은 넓게 짓는 것이고 용적률은 높게 짓는 거잖아요. 이를 완화한다는 말은 좀 더 넓고 높게 지으란 이야기야. 강화해버리면 낮고 좁게 지으란 이야기고.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건폐율이 150%란 말에 이게 나오나요? 건폐율 150%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고민하지 마라. 자, 만약에 이게 대지가 100입니다. 100제곱미터야. 근데 대지 빡빡하게 건축물 다 지으면 딱 지으면 몇 프로야? 굳이 최대치가 100%지. 근데 우리 100%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재 그때 배울 때 용도적에서 없지. 제일 센 게 중심상업지역이 최대치가 90이잖아. 알겠죠? 건폐율은 100을 넘을 수가 있어, 없어? 넘을 수가 없지. 100이 넘어버리면 뭐 옆집까지 지은다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건폐율은 100이 넘을 수가 없어. 그럼 150이 뭔 말이야? 그렇지. 여기 오면은
1.5배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주어진 용도 지역의 건폐율 최대치 얼마? 1.5배라는 의미지. 건폐율 150%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건폐율은 150%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건폐율 150%가 나올 수가 없어. 이야기했잖아요. 돼지 빡빡이 지금 몇 프로라고? 100%야. 알겠죠? 다 채워서 지으면 100%잖아. 그죠? 건폐율은 150%가 없어요. 그러면 건폐율 150% 이내 의미는 뭐라고? 1.5배 이내 범위를 하라는 얘기야. 1.5배. 오케이. 그럼 용적률 200%는? 이것도 똑같아. 200%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몇 배 이내로 하라는 이야기야? 2배 이내로 하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200% 말의 의미는 2배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 됐나요? 됐어요? 됐는가 확인. 진짜 됐는가 확인. 자, 보세요. 요걸 풀 줄 알면 이제 이건 계산 끝나는 거야.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자, 우리 건폐율 다 암기돼 있죠? 배신하지 마시고, 그건 애우두라니까. 자, 여러분. 일정 일반 주거지역 건폐 최대치 얼마예요? 건폐율. 일정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최대치. 그래, 고민하지 말고. 전용은 50이고 일반은 60인데 3종만 50이라고 했잖아. 같다 하죠? 60. 그죠? 용적률은? 일정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 바로 나와야지, 이렇게. 아이, 참.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부터 막히고 있으면 30일이 없어. 빨리빨리 해, 그런 것도 빨리빨리 정리하라고요. 지금 정리 안 끝내놔서 1월달도 1월달 할 거 또 있어, 많아. 알겠죠? 먼저 이번 단계 정리할 것은 이번 단계 정리 끝내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시험 봅니다. 1월달부터 쪽지 시험 봐가지고 널리 공시해버리든. 하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5, 6, 6, 7, 9, 8, 8, 7, 70. 100부터 출발해서 50부터 해가지고 100, 150, 200, 250, 300, 500 끝. 됐나요? 바로 찾아내시면 돼. 오케이. 알아야지. 이거 풀든지 말든지 하지. 자, 볼까요? 자, 만약에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어.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건폐율 최대치를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또, 얼른 계산할 줄 아시는 분 있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도.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최대치가 얼마라고? 60%잖아. 일반 주거는 60이야, 건폐율은. 3종만 50이고, 됐나요? 60. 근데 1.5배까지 할 수 있잖아, 최대치니까. 최대치를 물어보니까. 1.5배면 곱하기 2분의 3 하면 되죠? 안 해도 암산 나오네. 1.5배면 얼마예요? 9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60에 1.5배면 이제 60 더하기 0.5, 30 하면 얼마? 90. 1.5, 2분의 3 곱하면 돼. 알겠죠? 산수로 따지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요? 90까지. 최대치만 놓고 본다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용적률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원래 이종 일반적 용적률이 얼마죠? 250이니까 2배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5배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이런 거 물어보면 계산도 아닌 계산이죠? 어느 지역이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건폐율 하면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 알겠어요? 이런 문제 틀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외우기 쉬운 것은 뭐 건폐 150, 용적 200까지는 다 외워. 근데 의미를 모르고 외웠으면 안 돼. 건폐율 150%의 의미가 얼마라고요? 1.5배라는 의미고, 용적률 200의 의미는 2배라는 의미야.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지역을 제시하고 지구단위를 지정됐어. 그럼 거기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최대치는 허용되는 용적률 최대치라고 물어본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물으면 이 지역의 건폐 용적률을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뭐 1.5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폐율은 최대치니까 1.5를 곱하면 돼. 용적률은 2를 곱하면 되고 2배니까.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야기. 일단 입력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내 완화된다고? 150% 이내. 용적률은 200% 초과하지 못해. 200% 이내. 됐죠? 그리고 의미 자체는 150% 의미는 뭐라고요? 1.5배. 건폐율은 100이 넘을 수가 없다니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50% 의미는 1.5배. 용적률 200% 의미는 2배. 알겠습니까? 그렇게 완화할 수 있다. 봐두시면 되고.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두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거기 높이. 자, 높이는 몇 배 이내? 이것도 1.2배야. 120%란 말은 1.2배. 알겠죠? 이 말은 뭐냐면, 자, 만약에 요 지역이 높이 제한이 있어. 요 지역은 높이를, 예를 들어서 이 높이를 10m를 초과하지 못하는 지역이야. 뭐 고도 주고 묶였든 좋습니다. 알겠죠?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이야. 근데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높이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12m가 되겠죠, 이제. 원래 제한이 얼마인데? 10m가 제한인데. 알죠? 높이 제한이 있다면, 없으면 상관없고,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은 높이 제한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1.2배까지. 됐나요? 이해됩니까? 응? 120%는 1.2배잖아. 풀어드려요, 퍼센트? 1.2배. 그런 의미고. 또, 주차장입니다. 자, 주차장 설치 기준이야.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 여러분들,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한단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의미 이해. 자, 여러분들, 우리 건물을 짓게 되면, 자, 우리 뭐 지하든 뭐든 주차장 확보해야 되냐 돼. 당연히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 일정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 나오겠죠? 근데 자, 만약에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 그리고 문제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써놨죠? 한옥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 이런 데야. 알겠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일 때? 한옥마을, 전주엔 한옥마을, 또 차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단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주차장 없어도 돼. 알겠죠? 100%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차장 없어도 허가 나와. 생각해봐. 한옥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는 차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주차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 거기 건축물은 주차장 없어도 허가 나와. 알겠습니까? 물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을 때. 알겠죠? 자, 지정됐을 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한옥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 그거 제가 써놨잖아. 그럼 그 지역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으면 100%까지 완화한단 말의 의미는 주차장 없어도 허가 나온다. 됐나요? 당연히 없어도 되지. 한옥마을에 차 없는 거리에 무슨 차가 못 다닌다는데.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됐나요? 거기에서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단위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잠깐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완화는 여러분 이것 말고도 할 게 많아요. 이것부터 먼저 잡아놔야지 추가할 것이 붙는 거지. 이것도 안 잡아놓고 추가만 해보면 양만 많아져. 이거라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정리해놨으니까 요 정도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도시나 도시적 외적이든 건폐율은 150% 이내, 용적률은 200. 높이 제한은 도시적에서만 나옵니다. 얼마? 120. 주차장도 100%.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위에 문제 확인합니다. 자, 위에 문제 봅시다. 제일 위에 기출문제 보이죠?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공부했으니까. 자, 틀린 거죠? 틀린 거. 28의 문제입니다. 1번. 관광특구 보인가요? 문제 읽은 요령. 앞에부터 읽을 필요도 없어. 관광특구 보이죠? 제일 끝부분. 지정할 수 있다. OX. 오. 딱 두 단어 보면 되잖아. 두 단어만. 관광특구는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까 이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거 빼고는 다 뭐로 가라겠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1번은 맞았어요. 2번. 도시적, 외적도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맞고. 자, 3번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인데 이건 공부 안 했어. 알겠죠? 3번은 맞아요. 이건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포함해야 되는 것이 있고 포함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은 어차피 1월달에 보충할 거니까. 알겠죠? 근데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것은 포함될 수 있다. 맞아요. 맞고. 자, 4번이 틀린 게 여러분. 그 차량 진입 금지 구간 보이죠? 차 없는 거리란 이야기잖아. 알겠죠? 차 없는 거리에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됐죠? 그때 주차장 기준은 몇 프로까지 안 할 수 있다? 프로 놓치게 80 틀렸죠. 100%잖아.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죠. 이 문제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자, 5번은 우리 이반제한 여러분 공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민 이반제한 사유가 됩니다. 5번도 맞아요. 알겠죠? 우리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이반제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5번도 맞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한 문제를 맞았어요. 자, 이제 개발의 허가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민도 관리구역 연결해갖고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10분 쉬죠.